예,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12번, 예, 5장 연습 문제 12번을 풀도록 할게요. 전구와 같이 일상용품에 있어서는 그 수명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것이 어떤 일정 기간 후에 모든 전구를 바꾸어 끼울 것인가 아니면 그때그때 바꾸어 끼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전구의 개수가 71개이고 자, 표본수를 알려줬네요. 전구의 수명에 대한 표본 표준 편차가 4다. 규모가설 시그마 제곱이 30, 대립가설 시그마 제곱은 30보다 작다. 이런 가설에 대해서 유의수준 5% 하에서 검정하여라 이렇게 나왔네요. 자, 요거는 분산에 대한 검정이기 때문에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걸로 사용하면 돼요. 통계량을.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표본 분산과 관련된 이 분포, 예, 카이스케어 분포가 될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표본이 이렇게 n개가 있을 때 얘가 이 IID라고 하는 거는 independently identically라고 하는 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D는 distributed. 이 무슨 뜻이에요? 예, 서로 독립이고 동일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다라는 뜻이에요. 이 확률 변수들이 IID, 노말, 뮤, 시그마 제곱이라는 얘기는 이 분포를 따라요. 요것들이 각각이. 그리고 다 독립해요. 인디펜던트. 그걸 IID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이 편차 제곱이라고 하는 xi-x, x바는 표본 평균이고요. 편차 제곱의 합, 요 제곱합이라고 불러요. 제곱해서 합했기 때문에 제곱합. 요 제곱합을 시그마 제곱으로 나누면은 이게 자유도, 이거 자유도,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서 자유도라고 불러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 자유도가 n-1인, 그러니까 표본의 개수 빼기 1 이렇게 되는 카이제곱 분포를 따릅니다. 이 카이제곱 분포라고 하는 분포가 있는데 요게 이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요것만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xi에서 이 표본 평균이 아니라 모평균을 뺀 거, 그러니까 표본 각각의 표본에서 모평균을 빼서 제곱한 다음에 합해서 시그마 제곱으로 나누면 요거는 카이스퀘어 n이 돼요. 카이스퀘어 n. 근데 요 뮤루 대신에 표본 평균이 딱 들어가는 순간 자유도가 하나가 줄어서 n-1이 돼요. 예,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가장 첫 출발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모르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요것의 분포가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던가 아니면 모르더라도 요게 어디서 배웠지 내가? 라는 거를 찾아볼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걸 이용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아셔야만 이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요거 제곱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표본 분산으로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 우리가 표본 분산이 요거 좀 지워갖고요. 표본 분산이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n-1 우리가 여기서 썼던 서메이션의 xi-x바 제곱. 요게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통계량이에요. 그러니까 요 제곱합이라고 하는 요 놈은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n-1 곱하기 s제곱. 요거니까 그죠? 이쪽으로 곱하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용할 거 시그마 제곱분의 n-1 s제곱. 요게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 자유도는 이제 n-1이고요. 이 통계량을 뽑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이 통계량 요거. 네. 자, 그러면 자, 이 검정 통계량은 내가 이거를 사용을 할 건데 규모가설화에서 검정 통계량은 이렇게 됩니다. 검정 통계량의 분포는 요거는 카이 제곱 n-1인데 여기서 요 통계량을 우리가 사용할 건데 규모가설화에서는 사실은 이 시그마 제곱이 뭐예요? 시그마 제곱이 요거 30으로 사실은 바꾸셔도 돼요. 요 시그마 제곱을 30으로 이렇게 바꾸세요. 왜냐면 규모가설하에서는 시그마 제곱이 30이라고 했잖아요. 이 검정 통계량은 요거고요.
이 검정 통계량을 이런 형태를 사용할 건데 이 검정 통계량의 규모가설 하에서의 검정 통계량의 분포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통계적 가설 검정에서 우리 검정 통계량의 분포는요, 규모가설 하에서의 분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설 하에서의 분포를 구하려면 여기 시그마 제곱이 32 규모가설이기 때문에 30분의 n-1 s제곱이 카이스퀘어 n-1입니다. 실제로는 n이 이제 여기에 71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71을 넣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쓰고, 그러면은 유의수준 알파의 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계량의 값이 요거보다 작으면 규모가설을 기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 보세요. 모집단의 모분산이 30보다 작으냐, 대립가설이 이거랍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참이라면 사실은 이게 참이라면 표본 분산을 구해도 30보다 작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대립가설을 지지하는 거죠. 시그마 제곱이 작다란 얘기는 그게 맞다면 S제곱도 작게 나올 거고, 말 돼요? 모분산이 실제로 작으면 우리가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분산도 값이 작겠죠. 그죠? 실제라면. 따라서 이 카이 제곱이라고 하는 요 통계량, 이 카이 제곱이라고 하는 통계량 요거에서 요 S제곱이 작으면 작을수록, 다시 말하면 이 통계량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나는 대립가설이 맞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값이 그럼 얼마만큼 작아야 되느냐? 요거만큼 작아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나왔어요? 분포에서 나온 거예요. 요 카이 제곱이라고 하는 놈의 분포가 카이 제곱 분포를 이렇게 따라요. 자유도 n-1은 카이 스퀘어 분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0 이상의 이렇게 좀 0으로 내려가야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대립가설을 지지한다. 그럼 얼마만큼 작아야 되느냐? 유의 수준이 5%이기 때문에 작은 쪽에서의 이쪽의 확률이 5%가 되는 요 임계값, 요것보다만 작으면 나는 작다고 보겠다. 즉 대립가설이 맞다고 보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요것의 분포, 이 카이스퀘어 n-1인 분포에서 왼쪽의 확률이 5%가 되도록 요 값만 구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카이스퀘어 분포에서 위쪽의 확률이 알파가 되도록 해주는 요 임계값을 우리가 어떻게 적었냐면 카이스퀘어 알파 n-1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러면 요건 어떻게 돼요? 왼쪽의 확률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는 5%다라고 하면 카이스퀘어 n-1 분포에서 요 서브스크립트 요게 알파 0.05를 적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오른쪽 확률로 적고 있기 때문에 왼쪽이 0.05가 되려면 여기는 1 빼기 0.05, 즉 0.95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잘 보세요. 여기가 1-알파라는 거예요. 알파가 아니라 1-알파. 왼쪽의 확률이 알파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보면 1-알파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걸 넣어요. n이 71, 알파가 0.05, s제곱은 16으로 주어졌죠. 표본 편차가 4니까 분산은 그 제곱하면 16인 거예요. 그럼 이 카이 제곱이라고 하는 통계량에 그걸 그대로 넣는 겁니다. n-1, 70, s제곱은 16으로 구해지고요. 시그마 제곱은 32죠. 이걸 구해보는 거예요. 구해봤더니 이게 나와요. 근데 자유도 70인 카이스퀘어 분포에서 여기 오른쪽 확률이 0.95가 되도록 해주는 요 임계값 요거를 구해봤더니 이게 얼마 나오냐면 51.7이 나온대요. 51.7. 여러분들 교재 부록에 있는 데서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찾아보시면 이게 나오고요. 어떤 게 이게 더 작죠? 예, 작으면 기각한다라고 했어요. 이 통계량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규모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작아야 기각하는, 뭘 기각한다고요? 규모가설을. 이게 작아야 규모가설을 기각하는지 커야 규모가설을 기각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 통계량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대립가설이 맞다. 다시 말하면 규모가설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뭐보다 작아야 되느냐? 여기서 이렇게 분포를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보다 37은 51보다 작잖아요. 작으니까 규모가설을 기각한다. 결론은요. 유의수준 5%에서 전구의 수명에 대한 분산은 30보다 작다고 할 수 있다. 대립가설 이쪽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 실내 구간 구하는 거는 참고로 제가 적어놨으니까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실내 구간도 구해라. 시그마 제곱, 모분산에 대한 실내 구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n71, s제곱 16 이런 거 여기다 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요걸 구하는 게 중요하죠. 요거. 그죠? 실내 구간에서는요. 얘가 0.5가 아니라 0.05가 아니라 알파가 0.05기 때문에 2분의 알파를 사용해야 돼서 여기가 0.025 그죠? 또는 1 빼기 0.025니까 0.975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카이제곱 분포 특별히 자유도가 여기서는 70이죠. n-1이니까 n이 71 그러니까 자유도는 여기서는 70 자유도가 70인 카이스퀘어 분포에서 이런 것들 임계값들 이런 것들을 찾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표에서. 그래서 이거를 넣고 이쪽 하한과 상한을 계산을 해주시면 그게 95% 신뢰 구간 시그마 제곱에 대한 신뢰 구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검정만 해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신뢰 구간까지 구해봐라. 그럼 이런 식으로 구해주셔야 됩니다. 자, 16번 볼게요. 건강한 성인의 맥박은 1분에 평균 60회 정도이고 표준 편차는 5로 알려져 있다. 성인 16명을 대상으로 자 n이 16이네요. 주변 온도를 높여서 맥박을 조사한 결과 1분에 평균 70번으로 나타났다. 이때 성인의 맥박이 주변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검정하여라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 알려진 바로는 성인의 맥박은 1분에 60회 정도래요. 근데 주변 온도를 높여가지고 맥박을 측정을 해봤어요. 16명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해봤더니 70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주변 온도를 높이니까 맥박이 달라졌느냐? 원래는 60회인데 이번에 70회 됐으니까 숫자로만 봐서는 달라졌죠. 그러나 10번이 높아진 게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느냐를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숫자는 분명히 늘어났어요. 변화가 있어요. 그러나 이 변화가 우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맥박이라고 하는 게 주변 온도에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바뀐 건지, 그죠? 우연히 나타난 건지 이걸 검증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1분당 맥박수의 모평균을 우리가 뮤라고 놓겠습니다. 이게 모평균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에 뮤라고 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설 검증을 할 때는 이런 스텝을 밟아가도록 하세요. 이런 스텝을. 제일 먼저 가설 설정이 첫 번째입니다. 모평균이 뮤가 60이다 라고 하는 게 규모가설, 뮤가 60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대립가설. 요거 세팅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맥박이 주변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평균보다도 높아져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낮아져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결국 기존의 모평균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대립가설인 거예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60보다 크다 이렇게 한쪽 검정으로 세팅하면 뒷부분에 전개되는 모든 그 전개들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정확하게 요거를 써주세요. 양측 검정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맥박이 주변 온도를 높였을 때 맥박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가?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한쪽 검정으로. 그죠? 주변 온도를 높였을 때 맥박이 더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 이렇게 한쪽 검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변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존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양측 검정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대립가설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대립가설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고요. 자, 가설 설정 끝난 다음에 두 번째는 검정 통계량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모평균에 대한 검정은 표본 평균으로 하는 게 적절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통계 수준에서는 대부분이 가설이 정해지면요 이게 모평균에 대한 건지 모분산에 대한 건지 또는 모비율에 대한 건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도 그것에 대응되는 검정 통계량이 거의 기계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표본 평균 X바를 사용할 건데 이제 n이 16이기 때문에 이렇게 16이라고 쓴 거예요.
이렇게 검정 통계량을 요걸 사용할 건데 요것의 귀무가설 하에서의 분포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검정 통계량의 귀무가설 하에서의 분포를 구하셔야 되는데 귀무가설 하에서는 귀무가설은 뮤가 60이래요. 뮤가 60이니까 이게 평균이 60, 분사는요. n분의 시그마 제곱. n은 얼마예요? 16. 모표준 편차 시그마 여기 알려져 있잖아요. 시그마는 5니까 시그마 제곱이 25네요. 그죠? 16분의 25 또는 이제 4분의 5의 제곱. 그죠? 예. 이렇게 써도 되겠죠. 네. 요거를 뽑아내. 귀무가설 하에서의 분포를 뽑아내라. 자, 이렇게 뽑아냈으면 이제는 x바라고 하는 거를 평균 알고 스탠다드 에러도 아니까 표준화하세요. x바에서 60 빼고 스탠다드 에러 4분의 5로 나눠주면 이게 노말 제로원이다. 언제? 귀무가설 하에서. 여기가 60이잖아요. 60을 뺐잖아요. 요 60이라고 하는 거는 귀무가설 하에서의 값이에요. 60이. 그죠? 60이라고 하는 거는 귀무가설 하에서의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귀무가설 하에서의 분포가 노말 제로원이지 귀무가설이 아닌, 그러니까 뮤가 60이 아닐 때는 이것의 분포가 노말 제로원이 아닌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검정 통계량의 분포는 귀무가설 하에서의 분포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이 이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60이 빼지는 겁니다. 요걸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 검정 통계량의 이게 검정 통계량인데 이 Z의 값이 커야 귀무가설을 기각해요. 작아야 귀무가설을 기각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모평균이 60인데 표본 평균을 구했을 때 60하고 멀면 멀수록, 그러니까 커서 멀 수도 있고 작아서 멀 수도 있죠. 그러면 귀무가설 대신에 이 대립가설을 더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 값이 커도 귀무가설 기각하고 60에서 멀잖아요. 표본 평균이. 그죠? 작다라는 거는 60보다 한참 작으면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작겠죠. 그래도 귀무가설을 기각해요. 왜? 60에서 되게 멀잖아요. 표본 평균이. 그죠? 표본 평균이 60에서 멀어진다. 그러면 모평균도 60에서 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계량의 값이 얼마만큼 작아야 되느냐 또는 얼마만큼 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요 Z의 분포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노말 제로원인데 얼마만큼 커야 귀무가설을 기각하냐, 얼마만큼 작아야 귀무가설을 기각하냐, 커도 기각하고 작아도 기각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유의 수준이 5%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쪽은 2.5%, 이 작은 쪽도 2.5%, 확률로 하면 0.025죠. 이만큼 확률을 주도록 하는 요 값, 요 임계값을 구해서 요거보다 크거나 요거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 값을 우리가 Z 0.025 이렇게 썼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Z 0.0259. 따라서 이 검정 통계량의 값이 Z 0.025, 즉 1.96이죠. 요거보다 커도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마이너스 1.96보다 작아도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한꺼번에 쓰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이 이 검정 통계량의 절대값이 Z 2분의 알파 1.96이죠. 요거보다 크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이렇게 하시면 유의수준 알파의 검정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검정법은 검정 통계량 요 Z의 절대값이 Z 2분의 알파보다 크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요게 유의수준 알파의 검정법입니다. 양측 검정에서는 여기서 사용하는 게 알파가 아니라 Z 2분의 알파가 된다라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실제로 검정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이것들을 구해서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여기다가 자, x바가 얼마로 나왔어요? 70으로 나왔어요. 여기 70이라고 알려줬잖아요. 70 빼기 여기 60 나누기 4분의 5는 8이 나옵니다. 근데 Z 0.025는 1.96이에요. 훨씬 크죠. 크니까 유의수준 5%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되겠다. 즉 유의수준 5% 하에서 성인의 맥박이 주변 온도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순서를 보세요. 가설 설정, 검정 통계량, 검정 통계량의 귀무가설하에서의 분포, 유의수준 알파의 검정법, 그리고 데이터를 관측해서 검정 결과를 서술하는 이 스텝을 밟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보통 여기에 쓸 때는 여기다 n이 16인데 여기서는 이제 16이라고 썼는데 보통은 요거까지 쓸 때는 그냥 n이라고 이렇게 써요. 그냥 샘플 수가 그냥 n이다라고 할 때 나중에 검정 결과 계산할 때 이제 여기서 이제 n 대신에 16을 집어 넣죠. 그래요? 그쵸?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다 이제 루트 n을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죠. 루트 n분의 5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또 이제 여기다 루트 n분의 이렇게 보통 이제 이렇게 n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16 이렇게 숫자로 주어지지 않고 그냥 샘플 수가 n이다라고 볼 때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고 실제로 이제 여기다 계산을 해보니까 n 대신에 16을 집어넣고 16을 넣으니까 이제 루트 n이니까 여기다 4 이렇게 해서 데이터로부터 계산한 결과를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소화하실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만 코멘트를 하면 여기는 모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어요. 표준 편차가 5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게 정규 분포를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만약에 표준 편차 5가 안 알려져 있어요. 모 표준 편차가 안 알려져 있고 이거를 표본 표준 편차로 추정해서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해서 여기 이 시그마 대신에 여기다 s를 넣었다라고 하면 요것의 분포가 이제 우리 보통 잘 아는 t 분포 자유도가 n-1인 t 분포를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가셔야 되는데 n이 크다라고 하면 이것도 그냥 노멀 제로원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나 여기처럼 16명이다 라고 할 때는 n이 충분히 크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t 분포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t 검정, z 검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t 분포를 사용하면 t 검정, 표준 정규 분포를 사용하면 z 검정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t 검정, z 검정 이렇게 모평균에 대한 얘기할 때 t 검정, z 검정 이런 얘기를 할 때요. n이 크면 그 결과가 거의 비슷해요. t에서 자유도 n-1에서 이 자유도가 굉장히 크면 표준 정규 분포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의 결과가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구분을 좀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알려져 있으니까 모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으니까 이제 정규 분포로 갔고 그걸 모르고 S라고 하는 표본 표준 편차를 추정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이건 T 분포로 간다. 이렇게 구분해서 그리고 확률 계산도 Z0.025가 아니라 이제 T 분포에서 이제 찾아야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18번 보겠습니다. 어떤 야금학자가 망간이 녹는 온도를 측정한 결과 이렇게 얻었다. 4개를 관측값을 얻었네요. 이 학자는 망간이 녹는 온도가 1267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대한 유의수준 10%의 검정을 실시해라 이런 얘기죠. 망간이 녹는 온도는 분산이 5인 정규 분포라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망간이 녹는 온도를 묘라고 하면은요. 자, 여러분들 가설 설정, 검정 통계량, 그 다음에 검정법, 그 다음에 검정 결과 서술 이런 스텝을 꼭 밟아가라고 했어요. 가설 설정해 봅시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뮤가 1267인데 이거가 맞냐 틀리냐 하기 때문에 이 1267보다 높거나 또는 낮거나 하기 때문에 양측 검정이에요. 이것도 역시 뮤가 1267이 아니다. 이렇게 대립가설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검정 통계량도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 데이터가 하나 둘 셋 4개이기 때문에 4를 썼는데 그냥 n이라고 이렇게 씁시다. 우리 n. 그렇죠? n. 모평균도 여기다 1267을 이렇게 뮤라고 써야 되는데 규모가설 하에서의 분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규모가설 하에서는 1267이에요. 그러니까 1267 쓰고 여기도 이제 n분의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이 5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n 이렇게 씁시다. n으로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씁시다. 그럼 x바 마이너스 1267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에다 루트 씌운 거니까 4 대신에 n이라고 쓸게요. 그럼 얘가 노멀 제로 원이에요. 언제? 규모가설 하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빠뜨리면은 감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의 분포가 규모가설 하에서, 왜? 규모가설 하에서 평균이 1267이기 때문에 표준화할 때도 그 평균 그대로 이걸 써줘야만 이게 노멀 제로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유의 수준 알파의 검정법은 어떻게 돼요? 양측 검정이니까 이게 커도 기각하고 규모가설을 기각한다는 거죠. 작아도 기각하고 얼마만큼 커야 되느냐? Z2분의 알파 또는 마이너스 Z2분의 알파보다 작아도 되고 한꺼번에 쓰면 이것의 절대값이 Z2분의 알파보다 크면 규모가설을 기각하겠다. 이렇게 유의 수준 알파의 검정법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검정 결과는 여기서 구해보면 돼요. X바라고 하는 것이 이 4개의 평균을 구해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1267이 나와요. 계산해보세요. 그러면 Z를 계산하면 이렇게다 N에다가 4 넣고 X바에다가 1267 넣고 분자가 똑같네요. 이게 그럼 0이죠. 0 그죠? 값이 0 나와요. Z가 이거는 1.96보다 작죠? 따라서 규모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유의수준 5%에서 규모가설을 기각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규모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규모가설을 기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데이터만으로는. 이 데이터 4개 주어진 데이터만으로는 유의수준 5% 하에서 이 학자의 주장은 지금 규모가설이죠. 망간의 녹는 온도가 1267이라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니까 이 학자의 주장이 틀리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 학자의 주장이 틀리다고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 데이터로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사실은 샘플 4개는 좀 적어요. 그죠? 여기서는. 샘플 4개는 굉장히 적어서 사실 이제 샘플을 좀 더 많이 뽑아야겠죠. 그걸 뽑으면 이제 결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데이터만으로는 유의수준 5% 하에서는 이 학자의 주장이 틀리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써주세요. 이 결론을 써주실 때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뭐 한마디로 이 학자의 주장이 옳다 이렇게 쓰지 마세요. 그거는 통계학 관점에서는 적절한 결론의 표현이 아니에요. 통계학적으로는 정확하게 이런 유의 수준 얼마 하에서 그리고 뭐가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이 정확하게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라는 거는 규모가설을 기각시킬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데이터만으로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좀 써주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2번째 시간 마쳤고요. 조금 쉬었다가 3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